3번 부품을 먼저 투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 3번 부품의 경우는 여기가 우측면에서 3번 부품 요거까지죠. 네, 정면에서는 요것을 3번 부품으로 보셔야 되겠고, 평면도 쪽에는 요렇게 된 애를 3번 부품이라 보면 될 거. 아니 잠깐, 여기 좀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네. 여하간 여기가 3번 부품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3번 부품을 브라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브라켓이 참 까다롭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 어셈블리 모드에서 우리가 하던 거에서 3번 부품을 만들라고 생각을 할 때, 3번 부품을 만들라고 생각할 때, 자, 어느 평면에다가 스케치하는 게 좋을까, 이겁니다. 정면이면 이건데, 돌출하고 난 다음에 잘라내려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갈게요, 저도. 자, 세 파트 해가지고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에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따올 요소 변환으로 다른 부품에서 참조해 올 모서리가 있기는 있네요. 어디에요? 본체에 요 모서리죠. 자, 그러면 요 모서리를 따오도록 해 보겠어요. 요소 변환으로 따면 되죠. 자,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뭡니까, 요소 변환 요거 바로 켜보는 겁니다. 켜봤는데 제 거는 이 엣지들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나 탁 따놨어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나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놓고, 제 거는 지금 이 요소 변환으로 이렇게 땄다가 얘를 쭉 늘려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더 늘려 놓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요렇게 선을 더 추가하면 되겠어요. 끝점 일치 보고서 여기서도 요렇게 그려 놓으면 되겠다는 거죠. 일단 선을 추가합니다.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 선의 끝점이 서로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얘네를 붙여 버릴게요. 요소 잘라내기 옵션은 코너. 자, 요렇게 해서 얘를 붙여 놨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필렛이 끝나는 부분 있죠. 요거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너 사각형의 아래쪽 왼쪽에 있는 꼭지점도 저는 늘려놨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서 당겨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 점에다가 일치, 요거는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고 치수를 한번 실측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바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안쪽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맨 밑에서 맨 위에 수평선분까지 얘네가 세로 방향으로 간격이 얼마가 나와 있나요?
30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요 거리 값을 또 실측해 볼 텐데, 네, 8. 오케이, 잘 보셨네요. 8과 30 요렇게 두 개의 치수를 넣어 주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넣어 놓고 이 우측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의 중심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간격이 절반이죠? 부품의 절반이에요. 그래요? 자, 요게 20이 나왔습니다. 20이 나왔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얘를 중간평면으로 돌출할 텐데, 이 값이 40이 되면 되겠구나. 그죠? 자, 돌출 보스 베이스 갑니다. 중간평면 40.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30에 8에 중간평면으로 보스 돌출할 때 중간평면으로 40 이렇게 가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거를 그냥 돌출했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거하고 간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라는 거하고 간섭이 일어나게 됐죠. 자, 조하고 간섭이 일어난 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어디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요것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저는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해놓을게요. 파트 이름 바꾸기 03 브라켓. 그리고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자, 요래 놓고, 저는 이제 이어서 요거를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조라는 부품하고 요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우측면도도 한번 참고해 보고 있습니다. 우측면도의 경우에도 요것이 얼만큼 되어 있을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 연상이 되나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군. 연상이 되나요? 왜 그러겠어요? 절단선이 들어갔을 때 여기 아래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실선으로 이렇게 갔다가 수문선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중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양쪽으로 요런 형식으로 요것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애라는 거죠. 단 이렇게 단이져 있겠죠. 경사지게.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가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할 때 이 조가 이쪽으로 10mm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깎이면서 요것이 20으로 이렇게 깎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경사지게 깎이면 되는 거죠. 경사지게 깎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패곡선 잡아가지고 중간평면으로 해서 20으로 딱 커팅해버리면 여기가 가운데가 잘라지면서 이제 경사진 면으로 요렇게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경사진 면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되겠죠. 요렇게만 우리는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스케치면은 파트에서 이제
평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파트의 기본 평면 중에 정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와서 파트의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와서 면의 수직 보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선하고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몇 미리가 떨어져 있는지 보세요. 이거 하실 때 자를 갖다가 요렇게 대 보세요. 아예 눈금 요렇게 하면서 2mm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2mm 이렇게 떨어졌군으로 자의 직각인 부분을 이렇게 대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보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수로 떨어지는지 또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얼마가 나와요? 8로 보셨으면 딱이네요. 그죠? 자, 요렇게는 8mm 떨어지고 이렇게는 2mm 떨어지는 건데 2mm 조에서부터 2mm 이렇게 옵셋되어 있는 것인데, 요거의 각도는 요 빨간색으로 다시 칠할게요.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선의 각도는 몇 도로 가야 될까요? 30도. 그죠? 쪼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도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쪼의 요 선도 우리가 30도로 기울여서 그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왔는데 요 관계를 가져와서 볼게요. 자, 은선 표시 요거 켜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은선 표시를 켜니까 조의 수문선이 브라켓 안쪽에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스케치 도구 중에 요소 옵셋을 바로 쓰면 되죠. 2mm. 네,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저는 뒤집어야겠네요. 뒤집고 수치를 2mm 넣어줘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에 수문선 아니 뭡니까 그 요소 옵셋된 것이 노란색으로 미리 보기가 맞는 방향으로 옵셋된 거 확인이 되네요. 확인. 그러면 이거를 잡아놨으니까 디스플레이 모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음영 처리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음영 처리. 자, 이거는 옵셋된 2mm 요 치수죠. 자, 얘를 갖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요선하고 요 모서리 두 개를 요소 변환으로 따놔야 또 뭡니까? 요소 잘라내기로 코너로 해가지고 이걸 붙일 수가 있죠. 자, 갑니다. 자, 먼저 요소 변환으로 요 엣지 두 개를 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얘가 따졌죠? 직각삼각형으로 얘가 따졌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확인 작업을 해봅니다. 좀 전에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는 거 우리 봤어요. 지능형 치수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엄마야, 이거 무엇이에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나오셨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게 완전히 사각형이 아니라 하나 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기에 보면 단이 있는데. 아니 치수가 얼마 나오셨어요? 치수가 안 찍혀요? 지능형 치수할 때 여기하고 여기 꼭지점 찍었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치수를 보니까 이거 7.93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실측했던 건 뭐예요? 요거 8이었죠. 요거하고 똑같으신지 아닌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르게 나와 있어요. 즉 얘는 이동절에 자꾸 바이스 하던 기억이 나서 이 쪼라는 거에서부터 얘를 옵셋에서 우리가 잡았죠. 그죠? 옵셋에서 2mm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옵셋 2mm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 7.93 이렇게 뜨는 것으로 위치가 엄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딱 이렇게 2mm 옵셋 되게 해가지고 요렇게 2mm 옵셋 되고 이거 8mm 되게 요렇게 설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조의 위치들을 또 그 조립되는 위치들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지우고 옵셋 했던 요것도 지워가지고 요 치수를 맞춰보려고 해요. 자, 밑에 여기부터 8mm 보는 것보다 위에 라인이랑 이렇게 꺾이는 그 부분에 그 거리가 같이 여기 꺾이는 거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네, 거기랑 그 치수 재는 걸로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10이거든요. 그거로도 딱 10 나와요? 네. 그렇죠. 뭐 위에 거로 가든 아래 거도 가든 기준 치수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준 치수를. 그랬을 때 여하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럼 안 하고 요거를 승희 씨는 보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10mm로 보자. 그죠? 하긴 이것도 맞겠네. 좋아요. 어쨌든 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여기 기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지금 이야기된 요거가 기준이 맞겠다. 설계할 때 기준을 요거로 받겠다. 요쪽으로 보더라도 이 꺾인 지점 요거에 대한 것을 마저 정보를 줘야 돼요. 요거에 대한 정보를 마저 줘야 되는데 얘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하고 요 거리 값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거리 값이 되게 애매하게 나오죠. 1.5 뭐 1.5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수로 해가지고 10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얘에서는 뭐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뭐 그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자, 요게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죠. 가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수점 이하 몇 자리 되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거 위치 어떻게 잡아서 내가 깎으란 소리냐.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치수를 이렇게 이 간격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차라리 속 편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8mm를 잡고 여기에서 30도 요렇게 되는 거 잡고 그리고 요짝에서 이렇게 10 떨어지는 거 요거만 표시해 놓고 나면은
요 거리값 잡을 의미가 없어져요. 거리값은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2mm, 2mm, 평균 2mm 되는 거를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살린다는 얘기죠. 2mm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2mm를 주기 8분의 1짜리다. 그러니까 요거가 수정되는 거로 해서 8을 우선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맞추려면은 이 우리가 스케치 지금 해놓은 2라는 치수가 있죠. 요소 옵셋으로 해가지고 입력된 2라는 치수 있잖아요. 찾으셨죠? 요거를 클릭하고 지우면은 요소 옵셋된 정보도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지우세요. ye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수를 정리해 봅시다. 바닥 모서리에서 얘까지는 8로 아예 픽스하고 이 각도를 30도로 주고 30도로 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 선 추가한 거는 지금까지 막 우리가 토론하면서 정리해온 값인 10이었죠. 10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선 하나 추가하고 10이라는 치수를 넣어 줍시다. 다른 데에 뭐 일치 그런 피드백 안 뜨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 선에서 요 선까지 10mm. 자, 얘네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요소 잘라내기로 요소는 지울 수가 있죠, 이제. 그죠? 요소 잘라내기로 여기만 지능형 해가지고 지워주도록 합시다. 지능형으로 해서 여기만 톡 지워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선을 딸 수가 있죠, 요소 변환으로. 그죠? 요소 변환으로 따줍니다. 이렇게 선을 따놓고 이제 얘네를 요소 잘라내기 코너에서 이렇게 꼬다리를 정리하고 요렇게 코너 정리하고 요렇게 코너 정리하고 하면 요런 데는 다 날라가겠죠. 회곡선 되겠죠. 자, 요소 잘라내기. 자, 이게 제도할 때 치수보다는 작업자들이 현장 사람들이 만들 때 볼 수 있는 치수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일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뭐 1점 몇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거 못한다고, 때려주기도 우리 못한다고 왜 이렇게 치수를 넣냐고 막 짜증 낼 거예요. 차라리 가공하기 편한 치수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패곡선이 만들어졌으면 자, 돌출 컷 가는데 이 돌출 컷의 옵션은 중간 평면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요것은 20으로 가야 되겠죠. 20 맞죠? 20. 그래야 이제 그 쪼가 안쪽에서 슬라이싱 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더 잘 설계를 했으면, 좀 더 잘 설계를 하면은 요거를 여기를 유격이 나게 이 조라는 부품하고 유격이 나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셔를 하나 끼겨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미스가 보이긴 하는데, 그건 됐고 그냥 우린 이렇게만 갑시다. 여기 마찰이 되게 심하잖아요. 마찰이 되게 심해요. 그렇다고 뭐 거칠기 Y를 주기는 해야 될 텐데, 거칠기 Y를 주라고 하기도 참 아까운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유격을 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여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홈 영상은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홈 영상은 만들어 놨고, 아, 쪼에다가 제가 핀자리 안 뚫었나요? 네. 어머, 왜 안 뚫었을까? 아이고야, 이런. 아유, 미치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던 거는 브라켓이라는 3번 부품이었어요. 3번 부품 요거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파트 편집은 종료하고 나갈게요. 왜? 조를 편집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트 편집 보이죠? 요거 종료해서 나가고, 자, 디자인 트리 좀 정리합니다. 어셈블리 드릴지그 5번의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부품 중에 02번 조 요거 찾았죠? 이 파트명을 클릭하시고 파트 편집 요 버튼 누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02번 조 부품의 디자인 트리가 죄다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에서도 뭐 정면 2번 부품의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 해가지고 이 핀자리를 뚫으면 되겠네요. 돌출 컷으로 중간 평면. 구멍 가공 마법사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조의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시고 면의 수직 보기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핀자리를 파 보도록 할게요. 이 핀자리를 팔 때에도 요거 위치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냥 기준 잡아가지고 같이 뚫어버리면. 자, 일단은 이거 뚫을 때 주소를 또 달고 막 그래야겠네. 아유, 미치겠네. 자, 일단은 요거를 핀자리를 파도록 할 텐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브라켓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걸로 저도 그런 식으로 맞춰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2D에서 주소를 좀 달아야 될 게 꽤 있겠네요. 왜? 동시가공이라는 말 좀 써야 되겠어요? 드릴지그 이게 몇 번 할 때였죠? 드릴지그 3번 할 때 브라켓하고 삽입붓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핀자리 뚫을 때 동시가공 이런 주소를 2D에 많이 넣었었죠? 자, 요거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좀 필요한 게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과제도면에서 얘를 직경을 우측면도에서 재기보다 정면도에서도 이게 우측면도에도 안 보이고 정면도에서 일단 재봅니다. 얼마로 확인하셨어요? 3파인데요? 3파이. 네. 자, 그러면 요거 크기는 3파이로 가시고, 자, 얘 위치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얘는 그 브라켓이 8이라고 했을 때 브라켓의 폭이 요게 8이라고 했을 때 다시 브라켓으로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브라켓이 8이라고 했을 때 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 구멍을, 핀이 꽂힐 구멍을 브라켓의 가운데다가 설계 많이 하겠죠. 네. 그래도 확인하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번 좌우로 센터 위치들을 확인해 보세요. 3mm, 3mm 떨어져 있죠? 요렇게 3mm, 요렇게 3mm. 아하, 센터에 잡은 거 맞군. 그죠? 왜 이렇게 꾹꾹 확인하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버리면은 큰일 나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한번 재봅니다. 요것도 딱 4mm 떨어져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브라켓 입장에서 이 뚫릴 구멍은 여기에서도 요렇게 봤을 때 이 센터가 이 브라켓에 4mm 떨어진 위치, 그리고 위에서 또 4mm 떨어진 위치, 요렇게 센터 잡고서 거기에 구멍이 배치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이제 확인이 되셨죠? 네, 그럼 그렇게 또 가봅니다. 자, 저는 3파이로 서클을 놔둔 상태고요. 브라켓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X방향 치수를 바로 넣어 볼게요. 요게 4mm.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것도 4mm. 자, 요렇게는 되셨나요? 네. 자, 여기에서 쪼 입장에서 치수를 정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X방향으로 이렇게 이 엣지에 X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센터가. 아니면 쪼의 Y방향으로 있는 이 값을 정수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X방향일까요? Y방향일까요? A방향, 그래요. X방향. 요 방향으로는 정수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클릭해서 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13 정수로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4라는 치수 외부 참조로 그대로 가기 싫어서 X방향에 브라켓에 대해서 X방향에 4mm 줬던 거 요거 지우고요. 쪼에서 요 모서리서부터 얘까지를 13 정도는 살릴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왔고, 그거하고 매치해서 또 봐야 되겠는데, 자, 요게 브라켓이 본체하고 조립될 구멍이었죠. 요 중심선이요. 요거하고 거리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네, 요거 정수로 보이죠? 자, 요것도 이제 브라켓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위치를 설명할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 보자. 요거하고 요 중심선, 이제 축하고 볼트하고 들어가는 중심선하고 또 브라켓하고 쪼하고를 조립할 요거하고는 어제가 얼마로 봤었더라? 20이었나요? 21. 방금 잠깐. 그죠? 21이었죠. 21.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요렇게는 21로 봤어요. 자, 요거를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쪼의 카운터보의 센터, 요거는 어제 우리가 정수로 치수를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거에서부터 이 구멍 자리에 대해서 21로 정수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Y방향으로 브라켓을 기준으로 아까 4 넣었던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려면은 이거 설명할 게 많아서 이러려면은 일단 Y값을 지워놓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은선 표시로 바꿔 놓을게요. 은선 표시. 자, 카운터보를 제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카운터보가 여기에 여기 꺾이는 지점쯤에 딱 요렇게 있죠. 요거 확인됐나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 카운터보 구멍에다가 선을 잡으려고 했을 때 요 바깥쪽은 요거 그 중심선을 이렇게 내가 하나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심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엣지들이 여러 개가 끊어져서 중간점 잡기가 애매해요. 단 카운터보 이 안쪽 면을 나타내는 이 모서리에는 중간점 찾기가 쉽죠. 여기에다가 중심선의 시작점 잡아서 이렇게 중심선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자는 거예요. 네. 자, 중심선을 그리는데 카운터볼을 나타내는 선 중에 안쪽에 있는 요거에 중간점 잡아서 중심선을 이렇게 빼요. 자,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잡힌 거잖아요.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제 가면은 이 서클의 센터까지 21 정수로 딱 넣을 수가 있죠. 됐나요? 네.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뭡니까? 조의 2D 도면 작업할 때도 요 치수들을 우리가 쓰기는 쓸 텐데 이거 쓰더라도 주소는 뭡니까? 브라켓하고 동시가공 요런 주소들은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좋겠죠. 그거를 안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브라켓 쪽에서 구멍을 뚫을 때 이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버가 생길 것이고, 그죠? 조를 뚫을 때도 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생길 것이고, 요거 가공하기가 난감해요. 마무리하기가 아주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가공이란 주소를 달아줘야 한꺼번에 이렇게 뚫는다, 이거의 편의상으로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치수 정도는 이렇게 잡아놔 줘야 되니까 요거를 추적해 온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돌출컷을 가는데 중간 평면보다 관통 양쪽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관통 양쪽으로 해가지고 빵 뚫어져요. 재생성하시고 쪼는 이제 저장해서 마무리할게요. 파트 편집도 종료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브라켓 쪽으로 와서 파트 편집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그래요. 자, 앞 시간에 드릴지그 5번에서 조 부품에 핀 구멍을 우리가 추가했었죠. 자, 요번에는 브라켓에다가 대응되는 핀 구멍 뚫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 브라켓 부품을 파트 편집으로 먼저 들어가야겠죠? 브라켓 부품을 파트 편집. 자, 브라켓 부품은 어셈블리 디자인 틀에서 브라켓 부품의 디자인 트리가 이제 파란 색깔로 됐습니다. 자, 스케치 가는데 스케치 평면은 브라켓 파트 부품의 정면 평면 요거를 스케치면으로 또 써도 되겠네요. 자,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자, 요거는 조에도 이미 뚫려 있으니까 은선 표시로 해가지고 조에 뚫려 있는 구멍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은선 표시. 자, 그러면 조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이 수문선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요소 변환으로 바로 따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수 얼마 넣고 이렇게 편집하는 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이거 이미 브라켓 기준으로
XY 방향으로 이 구멍의 위치들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놔두시고 바로 돌출 컷 들어가면 되겠네요. 돌출 컷. 중간 평면으로 가지 마시고 뭐로 하는 게 좋아요? 관통. 관통 양쪽. 자, 끝났죠? 예. 자, 그럼 이 구멍 자리는 맞춰서 뚫렸으니까 얘는 됐고요. 이번에는 브라켓을 본체에다 조립해야 될 나사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 자리죠. 예. 우측 면도에서는 이 서클이 하나, 둘, 셋, 세 개 그려져 있는 요 자리죠. 예. 요거는 본체 할 때 우리가 이미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거로 우리가 봤을 때 브라켓은 요 자리가 카운터 보호가 되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본체 여기에는 앞나사를 이미 해놨어요. M3으로 예. 다음까지로 빵 뚫었었죠. 예. 그러면은 본체에 이미 있으니까 이거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가서 카운터 보호 M3으로 가면 되네요. 예. 네. 자, 피처 탭 가서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선택하시고 구멍의 유형은 카운터 보호로 선택하셨죠? 자, 그리고 요거 웍스 새로 설치해서 혹시 이거 돼 있는 분들 풀어주세요. 맨 밑에 안쪽 카운터 싱크 요런 거 체크 풀어두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자면 표준 규격은 KS고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 KSB 1003이고 구멍의 스펙 크기는 M3이고 마침 조건은 뭐 다음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다 확인이 되셨죠? 카운터보의 M3에 다음까지. 그죠? 자, 그러면 위치 탭을 눌러서 이제 배치를 해 봅시다. 먼저 평면은 얘로 잡으면 되죠. 예. 여기 면 잡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8을 누르면 선택한 평면을 인식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때 수문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은선 표시로. 은선 표시 되나요? 예. 은선 표시 바꿔놓으면 본체에 뚫려 있는 이 구멍 자리가 수문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오스냅으로 센터 표식이 뜨는데 요때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 이쪽으로 와서도 역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센터 표식이 떴을 때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브라켓을 만들어서 얘하고 본체하고 조립될 구멍을 본체에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앞나사 M3에 맞춰서 뚫는 것까지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것이 다 끝났는가 확인을 해 봅시다. 얘 입장에서는 그 못따기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더. 아, 잠. 여기 또 있죠. 아, 또 빼먹을 뻔했네. 땡큐. 아, 고마워요. 요거 구멍 하나 더 뚫어야 돼요. 참. 자, 조에는 카운터보로 뚫었었고, 그죠? 브라켓에는 요 구멍이 뭐가 돼야 됩니까? 앞나사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 할 때도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역시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와서 대신에 이거는 직선 탭으로 바꿔야 되죠. 예. 직선 탭에 KS 탭 구멍 M3 자 다음까지이고 여기 정도만 확인하시고 위치 탭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평면만 먼저 선택하고 면의 수직 보기 하면 되죠.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에 요 구멍이 바로 보이니까 디스플레이 모드 바꿀 필요 없이 조에 뚫어 놓은 그 카운터버의 드릴 구멍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센터 표식이 뜨죠. 예. 요때 이 센터에 그대로 콕 찍어주면 되죠. 예. 아유 편하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 암나사부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 자, 여담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암나사를 어셈블리에서 뚫어놨는데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파트를 따로 창으로 열으시고 파트 창을 따로 열으시고 자, 이렇게 구멍 가공된 게 뭡니까? 암나사 요게 표시가 안 되면 어떻게 얘를 피처 편집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서 표시가 되죠? 요렇게 해놓고 자, 저장 한번 눌렀다가 어셈블리 창으로 가면 재생성 이야기 하겠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에서도 요 자리에 암나사 보고 표시가 제대로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면도 보시면 여기가 필렛이 있습니다. 자, 이 필렛 값을 얼마 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마 주셨어요? 네, 5. 이 필렛은 두 군데만 적용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필렛을 적용하면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못따기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를 잘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도 살짝 못따기 같이 보여요. 그죠? 자, 여기는 못따기가 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요런 못따기는 여기 필렛이 5가 적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못따기가 적용되게 해야 돼요. 그런 거로 필렛을 먼저 하시고 못따기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요거를 화면을 잘 확대해 놨는데도 여러분도 요거 이제 과제 도면을 이렇게 보면은 요쪽이 이제 못따기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있는 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있는 거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순서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부터? 필렛 5부터 먼저 하고 탄젠트 파급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못따기가 쫙 흘러가게 가야 돼요. 그런 거로 뭐부터 한다? 그렇죠. 필렛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필렛 반지름은 5로 잡고 반대편도 하나 찍어 놓고 이해되셨나요? 요거 넣고 그 다음에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못따기 가는데 얘는 1 곱하기 45도가 요렇게 한번 가고 아래쪽으로도 요렇게 흘러간다.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우측면도 봤을 때 여기는 못따기겠지만 이쪽은 일반 못따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잘려져서 나가고 그냥 없어요. 각진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면 오히려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 표시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제 또 빠진 거 없는가 정도만 봅시다. 세로선 에? 어디? 새로 아니다. 제가 생각하시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딴지를 걸자면 과제 도면이 요게 좀 잘못된 구석이 많이 있죠. 못달기의 경우는 각진 모서리이기 때문에 요것이 다 이렇게 선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야 맞죠? 네. 그죠? 과제 도면이 요게 잘못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되었음을. 평면도 쪽도 보시면 평면도 쪽의 경우는 이렇게 못따기 선을 설명을 해놨는데 평면도 이쪽은 해놨는데 그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또 빠졌어요. 사실은 그죠? 이해되죠?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은 과제 도면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라켓까지는 마무리 한번 해 놨으니까 요거는 그 파트 편집 이제 종료하시고 재생성 모드 저장 한번 가시고 모드 저장. 자, 요거 좀 시간을 또 드릴까요? 아니면 축을 바로 그릴까요? (4번) 축 바로 그릴게요. 예. 뭐 좀 요거 내일로 또 미루려면 너무 좀 찝찝하고 그냥 그려버리겠습니다. 예. 자, 4번 축은 세 파트 해가지고 어셈블리에 역시 정면 평면으로 스케치해서 회전 형상으로 가면은 딱이겠어요. 자,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았고요. 자, 요거에서 우리가 실수할 부분은 있는데 어디가 실수할 부분이 있냐면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그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요소 변환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따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붓이는 안 만들었어요. 현재 붓이는 과제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그냥 스케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틀리실 수가 있어요. 왜 틀릴 수가 있을까요? 요선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 커버 부품을 그렸다면 커버 부품에는 앞나사를 뚫어 놓았다면 앞나사의 내경이 따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웍스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였을 때 커버 입장의 앞나사 부에서도 실선으로 표시되는 건 요 안쪽이라 말이죠. 만일에 커버를 여러분이 그리셨다면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오히려 따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여간 그런 것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이 좌측에 있는 요것은 생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중에서도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이 생크가 축지름이 11이라고 했을 때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규격에서 LK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 과제 도면의 거를 실측해 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생크 길이면요? 네.
어? 12가 나온다고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내 눈이 잘못된 건 아니네. 아니, 생크만. 이상하다. 그죠? 여기 LK가 1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를 재보면 이게 11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규격의 값은 아니에요. 규격의 값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도면을 그릴 때 요것도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구분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생크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제도면을 보고서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LK 규격에 나와 있는 LK에 12라는 값을 적용하셔야 맞는 거예요. 요거는 좀 미리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요 선을 잡아서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준비를 해볼게요. 자, 중심선을 잡아봅니다. 중심선을 제가 일단 대충 그렸죠. 자, 이 중심선은 어디에다가 맞추는 게 편할까요? 여기는 모서리가 있어서 중간점을 하나 점 스케치로 찍어 놓기가 딱 좋아요. 그죠? 왜 이렇게 가냐면 축의 끝점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점 스케치를 이렇게 찍어서 구속을 해 놓고 거기에다 얘를 일치로 붙일 거예요. 왜냐? 축이 이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점 스케치를 여기에 중간점에다 딱 찍어요. 얘는 완전 정의돼서 안 움직이겠죠? 이 점은. 그러면 이 점하고 중심선을 일치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심선 정의됐죠? 자,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뭐 외부 참조로 따올 만한 거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잡아 놓고요. 요렇게 선을 잡고요. 요래 선을 잡아 가지고 왼쪽 부분을 좀 잡아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커버하고 조립되는 이 사이의 값을 실측해 볼게요. 10mm네요. 네. 선을 그려놓고 요거를 10mm 간격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선을 그립니다. 아이고, 삐뚤어졌다. 자, 요렇게 해놓고 본체하고 커버가 닿는 요 면에서 요 선의 위치를 10mm로 먼저 잡아놓고 얘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X방향으로 기준. Y방향은 이미 중심선이 잡혀 있으니까 됐고요. 자, 이랬을 때 이 나사부를 축에 적용된 수나사를 한번 실측해 보니까 호칭 지름은 14로 보입니다. M14.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14파이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거는 11파이로 보여져요. 요 선과 중심선 찍어 가지고 요거는 11파이 요렇게 잡고요. 두 가지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 생크 튀어나오는 요 부분은 이거 뭐 규격의 LK 값하고 똑같이 그냥 12로 우선 찍어 놓을게요. 규격집의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치수는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오른쪽 영상을 이제 가보려고 해요. 이 나사부의 길이, 수나사부 요 길이를 중요한 치수로 저는 볼 것인데, 요것은 24로 보시면 되겠네요. 요 구간의 길이는 24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해놓은 것은 요게 10이 떨어지고 요게 10 떨어지고 이 본체 요 면에서부터 10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11파이고 요거는 14파이고 자, 요렇게까지는 해놨고 이번에는 축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끝점 일치 보면서 내려가서 요래 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선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오른쪽의 축지름은 여러분 8파이로 보셨나요? 네, 좋아요. 요거 8파이고 자, 나머지는 짜투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축의 전체 길이로 갈게요. 자, 축의 전체 길이는 75로 그냥 반올림해서 75로 봐야겠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축의 끝까지 이렇게를 75로 보겠어요. 자, 선을 두 번 꺾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꺾어 가지고 그려 놓고 요거는 8파이에다가 전체 길이를 75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축을 만들기 위해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자,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자, 피처를 저는 하나 만들었으니까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해가지고 04 축 아이고 그리고 그 드릴 지그 자, 그 다음에 외부 파일에 저장 하나 해놓고요. 어셈블리와 동일로 외부 파일에 저장해놓고 자,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는 끝났어요. 자, 왼쪽에 생크부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크를 이제 규격집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20항의 생크가 있단 말이죠. 생크 규격을 우리가 볼 때 파이 D 요거부터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파이 D 요거를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보니까 요거 11파이였어요. 11파이. 그러면 이 지름 파이 D를 가지고서 이 표를 먼저 쳐다보는데 10.6을 초과해서 11.8 이하인 요 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K값 아직 2D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뭐 값만 이야기하자면 요거 9죠. 허용차는 2D 할 때 쓰시면 돼요. 자, 그런 거로 이 K라는 이 값은 9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여기 LK라는 값은 12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LK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 요거 LK였고요. 자, 그런 거로 요 LK 값이 우리는 규격집에서 이거 12로 적용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문제 도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생크를 작업하기 위해 스케치면은 여기 잡아줄게요.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시고 면의 수직 보기. 자, 생크를 위해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 중에 뭘 하면 좋으냐면 세점 중심 사각형을 가는 게 좋아요. 세점 중심 사각형 중심점 대충 바깥으로 찍어 놓고 두 번째 점 크기 정하는 두 번째 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하나 이렇게 잡아서 XY 크기를 잡아주면 되죠. 자, 생크는 가로 세로 변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사각형에 이 보조선 두 개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구속 조건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직각과 동등이죠. 직각과 동등. 요거 잡으면은 이 정사각에 대한 자세 구속이 끝났어요. 네? 자, 온도. 자, 요 보조선하고 요 보조선을 다중 선택해서 이 두 개에 대해 구속 조건을 수직과 동등 두 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얘네는 이렇게 이 자세가 수직으로 안 잡혀 있어요. 수직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보조선 하나 세로 방향으로 잡혀 있는 거 하나 선택해 가지고 얘를 수직으로 하건 아니면 요거를 수평으로 하건 둘 중에 하나를 자세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축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중심사각형을 사용할 경우 센터에 점 스케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하고 축에 요 엣지하고를 다중 선택하시면 동심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점과 엣지를 선택하면 동심이란 구속 조건을 바로 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위치는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수를 주는데 규격집에서 K 값이 얼마였어요? 9였죠? 네, 맞아요. K 값이 9였고 이제 이것을 돌출 컷으로 가야 되는데 돌출 컷의 옵션 뭐를 해야 될까요? 명수씨 조용하시고 돌출 컷의 옵션 뭐를 신경 써야 돼요? 옵션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뭔데요? 자를면 뒤집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뚫으면 안쪽이 뚫리는 거고 자를면 뒤집기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방향 1은 블라인드 형태로 가는데 이 값을 깊이값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 값을 12 이게 규격집의 LK 값이었죠. LK 값이었죠. 돌출 컷 갑니다. 잘면 뒤집기 어디 있어요? 깊이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 값 그 밑에 있죠. 체크박스 켜주시고 그러면 컷 돌출의 방향이 조그맣게 화살표가 뒤집어졌죠. 그러면 블라인드 형태에서 이 LK 값 12를 블라인드의 깊이 값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롤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웬 롤백?
과제도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못따기로 보입니다. 그죠? 아, 못따기부터 할 걸.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롤백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45도 못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롤백이 어셈블리 모드이긴 하지만 현재 파트 밑에 롤백 바가 있어요. 요거를 어느 거 전으로? 컷 돌출 전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세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1 곱하기 45도 넣었네요. 자, 그러면 롤백을 다시 내리면 어때요? 그럴싸하지요? 과제 도면의 형상과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됐어요. 우리가 반대편을 보면은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여기가 순화사의 골지름이죠. 여기가 순화사의 골지름이죠. 어셈블리에서 이거 나사산 표시 삽입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그죠?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 어셈블리에서 해봐야 말짱 꽝이에요. 그런 거로 축 부품의 파트 창을 열게요. 자, 축 부품 파트 창 열었나요? 파트 창 열었죠? 자,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할 때 다음까지를 그냥 빵 뚫어야 되겠죠? 아까 요거 M14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자, 요거는 가는 나사고 써요? 일반 나사고 써요? 가는 나사예요. 네, 축에는 무조건 축에 적용된 순화사는 가는 나사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 갑니다. 주석에 나사산 표시. 자, 여기서 나사산 표시 설정해서 모서리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자, 요거 잡아놓고 표준 규격은 KS고 유형은 기계 나사산이고 크기가 M8이 아니라 얼마로 가야 돼요? M14에서도 피치값 1이 없고 대신에 피치값이 1.5가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거니까 요거로 씁시다. 그래 놓고 우리가 2D 할 때는 M14 곱하기 피치값 1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네. M14 곱하기 1.5를 찾으세요. 자, 그러 놓고 옵션은 이거 다음 면까지 쭉 가면 돼요. 그죠? 네, 좋아요. 자, 이거는 파트 창에서만 이게 돼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좀 이런 거는 버전업 하면서 좀 잘 버깅을 고쳐주면 좋을 텐데 요거는 어셈블리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거 할 때는 파트 창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요거 본 김에 여기 모서리도 과제도면에서 보면은 1 곱하기 45도가 적용돼 있어요. 그죠? 네. 요거 바로 못따기 갑시다. 네, 요렇게 해놓고 하는 김에 이제 이야기 할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알아요. 네. 자, 여기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과제도면 잘 보시면 오른쪽 끝에 여기도 볼트하고 8번 부품 볼트였죠? 8번 볼트 부품하고 닿는 여기도 못따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축에서 마무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재생성하고 어셈블리로 갈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상에서는, 과제도면 그림상에서는 볼트하고 축이 마치 조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그저 슬쩍 맞닿아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응?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핀자리라서 지렛대 원리를 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이 이게 이렇게 이 회전시켜 갖고 얘를 이렇게 밀어내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볼트 머리는 그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축이 밀어줄 때 그냥 닿는 거일 뿐이에요. 닿는 거일 뿐이에요. 이게 만일에 서로 조립이 되어 있으면 축을 돌리면 조가 난리가 나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라도 그렇고, 또 순하사 여기가 자동으로 이거 축이 돌 때 얘도 같이 돌아버리면 너트도 이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여타저타한 것 때문에 그림상으로 이게 다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때는 축을 더 밀었을 때 뭡니까 이게 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볼트 부분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약간 이렇게 틈새가 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예. 이렇게 밀려나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부품도 중에서도 고정대를 안 했는데, 고정대는 내일 합시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재생성하시고 파트 편집 종료하고 모두 저장 한번 누질러 주시고,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고정대 부분을 미리 해보실 분들은 미리 좀 해 두셔도 좋아요. 내일 요거 이어서 오전에 먼저 좀 할 시간 드릴 테니까요.